네, 안녕하세요. 모터레프 신승현입니다. 박홍준입니다. 신화섭입니다. 권지용입니다. 네, 네. 오늘은 캐스트 스튜디오를 와서 녹음질을 조금 더 높여보려고 예,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을 켜고 네, 근데 이동하는데 너무 더웠어요. 그렇죠. 전문가분이 음성 봐주시고 네. 네. 일단 어느 정도 퀄리티가 좋아질지 네. 테스트를 해보고 네. 또 새로운 방법을 또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다룰 뉴스는 네, 쌍용차의 새로운 차세대 SUV KR10 디자인 공개입니다. KR10 디자인이 공개됐죠. 네.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스케치 형태로 공개가 됐고, 앞서 J200의 스케치가 공개가 된 데에 의해서 두 번째 차세대 모델이 공개가 된 건데요. 좀 앞서 공개했던 J200이 좀 무쏘의 헤리티지를 계승하려는 점을 강조했던 거에 비해서 KR10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누가 봐도 코란도 이런 느낌을 많이 살렸습니다. 이 코란도, 무쏘, 헤리티지를 이어받겠다라고 밝혔는데 저는 좀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를 또 쌍용차에서 제공한 것 중에 네. 1세대 코란도 그러니까 뭐 신진, 거하, 동하 이때 만든 그 지프 헤리티지를 만든 그 네. 1세대 코란도와 2세대가 뉴 코란도잖아요. 그렇죠. 이제 K100. 네. 그거는 헤리티지를 이어받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중간에 나왔던 하나가 코란도 C, 빠졌죠. 하나가 빠졌죠. 코란도 C, 뷰티풀한 그 차. 네. 네. 코란도 C 이후에 네. 뷰티풀과 그 리스펙으로 네. 이어지는 C200, C300 네. 이거는 전혀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사진에서 이렇게 그렇죠. 빼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헤리티지가 단절된 건가? 그렇죠. 아니면 중간에 나왔던 네. 코란도 C나 뷰티풀 앤 리스펙 코란도는 이제 그 코란도에서 빠지는 건가? 흑역사로 취급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브랜드를 중간에 이 코란도 씨 정말 코란도 씨도 그렇고 뷰티풀 코란도도 그렇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탄생한 쌍용 차였 어려운 시기에 만들어진 차였고 어려운 시기에 좀 회사를 좀 어느 정도 정상화하는데 일조한 모델이었는데 이 모델을 좀 제외시킨 거는 너무 아쉽습니다. 화석 기자는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근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흑역사는 빨리 털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죠. 근데 이 미래가 실제로 현실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KR10이 출시가 될지 안 될지 네. 또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라는 시점에서 이야기했고 저희가 그 뷰티풀이랑 리스펙 때 좀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차명을 두고 네. 그러니까 차를 두고 한 게 아니라 뷰티풀 코란도, 리스펙 코란도 굳이 이거를 붙였어야 됐나라는 말들이 많았었는데 지원 기자가 그때 시승을 했었죠. 네. 그때 차들에 대한 경쟁력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거시기한데 기대치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나온 차였고 뭐 해서 기대를 안 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뭐 특히 옵션이나 뭐 이런 편의 사항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었고 충분히 그런 면에서만 보면 뭐 파워트레인이라든지 뭐 승차감도 크게 떨어지는 부분이 없었고요. 근데 역시나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코볼리라고 하잖아요. 티볼리의 대짜 모델. 티볼리. 티볼리만 나왔을 때는 디자인이 호평을 받았었잖아요. 그쵸. 근데 많이 팔렸죠. 이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코란도에 접목을 시켰을 때는 굉장히 불호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 KR10 디자인은 사실 뭐 SNS 상에서 스케치만 공개된 게 하지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대로 가급적이면 나오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디자인만으로는 좀 힘들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일단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비평했던 게 디자인이니까 뭐 아무리 차가 좋고 뭐 해도 안 이쁘면은 솔직히 눈길이 안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쁘고 이래야지 뭐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고 하는 건데 이 정도의 디자인 기조가 그대로 살려서 나오면은 충분히 저는 경쟁력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네. 지금 이 중형 SUV 시장에서는 거의 현대기아차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뭐 르노 삼성의 QM6가 있긴 하지만 쌍용차는 이 좀 체급이 낮은 코란도급에서는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디자인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경쟁력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준 기자. 사실 뭐 그냥 디자인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쌍용차에 기대했던 것들을 정말 다 보여주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시만 된다면 출시로 이어진다면은 뭐 흥행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건 사실 쌍용차가 이제 지금 와서 뭐 이제 좀 상황이 급급하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코란도가 잘 될 때, 렉선 스포츠가 잘 될 때 이때 먼저 한번 까서 분위기를 좀 뒤집었다면 지금처럼 이 상황까지 오진 않지 않았을까.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미지는 좋은데 네. 실현이 될지 그때까지 쌍용차가 버틸지가 여부 그때 버틸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고 또 하나가 KR10 말고 J100 네. 관련해서 최근에 스파이샷이 공개됐잖아요. 공교롭게도 공개가 됐어요. 정말 이게 준비가 되고 있나 싶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일부러 흘린 건 아닌가 저도 싶기도 그런 것 했고.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회사를 지금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슈가 돼서 조금이라도 회사의 가격을 띄우기 위한 우리 뭔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얼른 사가세요. 이런 마케팅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J1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무쏘의 헤리티지를 받는 그리고 체급은 중형 네, 중형이에요. 이제 KR10은 이제 준중형급 지금 코란도급에서 네. 후속 모델로 나오는 거고 이제 새로운 지금 중형이 없잖아요. 그쵸. 쌍용차가 네. 혹자는 뭐 이게 코란도다, 뭐 코란도 무쏘다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쌍용차에서 분명히 밝혔어요. J100과 KR10은 다른 모델이고 네. KR10이 코란도를 계승하면 J100은 이제 무쏘를 계승하는 음. 중형 SUV. 그러니까 티볼리, 코란도, 그다음에 무쏘가 네. 되는 J100 그리고 렉스턴까지 이 4개의 SUV 라인업을 갖춘다고 했는데 지금 J100을 둘러싸고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카더라가 그쵸. 많은데 네. 뭐 대표적으로 2022년에 출시될 예정이며 이게 이제 뭐 프레임이 모노코크냐 뭐 네. 프레임 바디냐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말이 많고 디자인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확정된 건 없죠. 확정된 건 없는 상태고요. 다만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스파이샷으로만 봤을 때 이 루프 라인이라든지 이 팬더 부분이 기존의 코란도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 그 정도로 유추가 되고 있어서 아마 코란도를 좀 늘린 모델이지 않겠냐. 뭐 이런 각지게, 추측들이 나오고 각지게. 있습니다. 네. 네. 코란도를 좀 더 각지게 늘렸다. 네. 덩치를 키운 코란도다. 네, 사실 쌍용차가 이걸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뭐 코란도 패밀리가 있죠. 네, 코란도 패밀리도 있었고 네. 이제 코란도 패밀리가 있었고 이제 쌍용차가 상하이 자동차에 넘어가기 전 그러니까 액티언하고 카이런도 같은 프레임 바디로 이제 좀 차체를 늘린 모델이었고요. 그런 점들을 보면 쌍용차가 안 해봤던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보면 뭐 티볼리 에어도 있고 안 해봤던 게 아니라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 당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네, 저는 이 무쏘 이름이 나왔을 때 네. 이제 렉스턴과의 간섭도 조금 생각했던 게 음.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해외 수출 모델 일부 지역에서는 무쏘로도 판매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무쏘의 이름을 계승할지는 뭐 확실하게 정해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중형 SUV가 헤리티지는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차가 어떤 이름으로 어떻게 출시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뭐 바디 프레임 혹은 이제 모노코크 네. 뭐 또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여력이 있는가 지금 스파이샷에 잡혀 있는 네. 차 외에 그렇죠. 이 차를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지 특히나 이 말도 있더라고요. U100이라고 네. 전기차 버전. 아, 네네. 예, 중형 SUV에 전기차를 내놓겠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어떻게 전기차 시장을 선점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것도 좀 의문이고 배터리나 네. 뭐 이런 파트너는 누가 되는가? 굉장히 의문은 많지만 다들 뭐 쉬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하는 게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건지 그렇죠. 예, 전혀 감이 안 네. 잡히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 티볼리로 소형 SUV를 선점한 것처럼 뭔가 좀 중형 SUV 전기차로 딱 선점했으면 좋게 기울임이 이쁘긴 하겠네요. 그러려면은 일단은 회사가 좋은데 잘 팔려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출시 예정인 코란도 이모션이 네, 최소 중박 정도는 해줘야지 이게 돈이 들어와야 또 돈을 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코란도 이모션 쫄딱 망하면은 여력이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니로만큼은 좀 팔려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코란도 이모션이 잘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아, 이미 주행 거리는 살짝 좀 힘들 것 같고. 인증 난 걸로는 네. 저렴한 가격, 가성비. 저렴한 가격에 뭐 덩치는 뭐 니로 그러니까 니로 EV나 소울 EV랑 비슷한 가격에 덩치는 더 크고 공간은 더 많이 나온다. 약간 이런 쪽을 공략을 해서 이제 승용 목적이 아니라 뭐 상용이라든지 아니면 상용까지는 아니지만 뭐 영업용이라든지 이런 수요까지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게 국내 소비자들 보면 네, 이게 눈이 네,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기차나 네, 수입차나 뭐 예를 들어서 수입차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잘 된 차는 뭐 BMW, 벤츠, 아우디 혹은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정말 주력으로 삼겨 있고 그런 걸 보면 소비자들 눈이 굉장히 높고 기대치도 높은데 네, 이모션도 이제 만약에 출시가 좀 뭐 올 하반기에 유럽에 출시가 되고 내년에 국내 출시가 된다면 이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좀 주행 거리를 늘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게 지금 스펙으로 나오면 뭐랄까, 조회나 이런 애들처럼 뭐 좀 부진하지 않을까.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리는 그런. 네. 네, 그래서 유럽 쪽에 먼저 판매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국내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주행 거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도심형 전기차들이 많은 유럽에서 좀 테스트를 해보고 기술을 쌓고 업데이트를 해서 국내에 나오지 않을까. 설마 그대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대로 나오면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쌍용차 이야기 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연합뉴스랑 인터뷰했던 HAAH 회장이 이제 새롭게 법인을 만들어서 네. 참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실 이제 뭔가 얘기를 하시는 뭔가 내놓은 청사진은 정말 많은데 이게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도 과연 실현될지가 미실수긴 합니다. 이제 거기서 가장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전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지금 인수 후보군 중에서 뭐 차를 제대로 자동차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데가 없다라고 디스를 하시더라고요. 뭐 에디슨도 뭐 업력이 짧고 뭐 K-팝이나 이런 데는 뭐 실체도 아직 불분명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사실 여기라고 해서 뭐 자동차 쪽에 업력이 긴 데도 아니거든요. 본인들도 별건 없어요. 네. 본인들도 그러신데고 좀 그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이제 또 되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셨던 게 이제 그분들은 이제 수출명이 무쏘니까 이제 무쏘를 쌍용차가 지금 전 세계 시장에 팔고 있는 무쏘 판매량보다 미국 한 개 주에서 팔 수 있는 무쏘 판매량이 더 많다. 이건 내가 장담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아시겠지만 한미 FTA 때문에 픽업 트럭을 수출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관세가 30%가 넘어갑니다. 네, 그렇다는 건 그거를 알고 얘기를 하셨다면은 뭐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겠다, 뭐 진출을 돕겠다 이런 얘기까지 같이 얘기를 하셨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이분 인터뷰를 한번 추진을 해볼까 하고서 이제 좀 질문지를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뭐 CK리든 방식은 있겠지만 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기 때문에 네.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이제 스케치 네, KR10에 대한 스케치는 호평이 굉장히 많고 이 J100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제품이 잘 나와서 쌍용차가 좀 부활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 그리고 많은 분들의 바람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KR10은 꼭 실물로 보고 싶네요. 특히 이제 뭐 갑자기 제가 지금 유심히 이 스케치를 보면서 본 건데 천장에 캔버스 탑이 들어갔어요. 아 그러네. 이런 국산차에서 이런 시도가 들어가는 걸 꼭 보고 싶습니다. 굳이 이대로만. 이대로만 나와. 이대로만? 자동차가 근데 전력이 있잖아요. XAV라는 전력이 있잖아요. 컨셉트카까지 만들어 놓고 코볼리를 출시했죠. 네. 이게 차들 쿨앤동했다 했는데,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좀 그때 욕 많이 먹어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대했던 쿨앤동가 네. 아니었으니까. 지금은 이제는 알지 않을까요? 아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소비자가 원하는 건 네. 이제는 알았겠죠. 브론코가 성공하는 걸 봤기 때문에 네, 그쵸. 브론코처럼 네, 많이 바라지도 않아요. 네, 포드의 브론코만큼만 네. 이렇게 브론코. 좀 네,
좀 고민을 하고 네. 네, 그것들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K 랭글러 화이팅. 코론코 화이팅.